깊은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중 하나, 호르무즈 해협. 이곳은 단순한 해협이 아니다.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심장부이자 단 한 번의 충돌로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곳이다. 그날 밤, 모든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유조선들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움직였고, 군함들은 조용히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레이더 화면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 포착된 것은 아주 작은 신호였다. 미확인 물체 다수 접근 중. 레이더에 잡힌 것은 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점들이었다. 너무 작아서 위협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몇 분 후, 상황은 급변한다. 하나였던 신호는 둘이 되고, 둘은 순식간에 열이 되었다. 속도 증가 중.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공격입니다. 11시간. 그날 밤 벌어진 상황은 단 몇 분이 아니라 무려 11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격으로 바뀌게 된다. 단발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협이었다. 현장에는 이미 강력한 전력이 있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해군, 최첨단 장비,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까지.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적의 공격 방식은 단순하지 않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목표,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상 공세. 이것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투, 비대칭 공격이었다. 레이더는 점점 복잡해졌고, 판단은 점점 어려워졌다. 무엇이 실제 위협인지, 무엇이 단순한 교란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전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화려하지도 가장 강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존재였다. 한국 해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왜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핵심이 되는지, 왜 세계 최강이 아닌 다른 선택이 결과를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11시간 동안 이어진 긴장, 판단, 그리고 선택의 기록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공격이 미군조차 완벽하게 막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전장의 흐름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30분. 상황은 이미 단순한 충돌을 넘어섰다. 레이더 화면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식별되지 않은 신호들이 끝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깨닫게 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공격이다. 현장에는 이미 세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미국 해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실시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 이론적으로 이 정도 공격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문제 1. 너무 많은 목표. 동시 다발적 접근, 수량 증가 중입니다. 하나씩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았다. 작고 빠른 목표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설계된 방식. 포화 공격 수험, 전술. 문제 2. 식별 불가.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다. 수많은 민간 선박, 유조선, 상선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적의 공격인지 민간 선박인지 확실합니까? 누구도 쉽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문제 3. 교전 규칙. 강력한 전력일수록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미국 해군은 단순히 보이는 대로 공격할 수 없었다. 민간 피해 가능성,
외교적 긴장, 전면전 확산 위험, 단 한 번의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문제사, 끝나지 않는 공격. 보통의 전투는 짧고 강하게 끝난다. 하지만 이 공격은 달랐다. 1시간, 3시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위협. 적은 물러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가 나타났고 방어 측은 점점 지쳐갔다. 레이더는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오퍼레이터들의 판단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언제 끝나는 거지? 그때부터 전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다. 막는다가 아니라 버틴다. 처음 목표는 단순했다. 모든 위협을 차단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는 바뀌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버틴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하는 전력이 등장한다. 같은 상황, 같은 위협,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존재. 한국 해군. 그들은 같은 정보를 보고 있었지만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위협을 마주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판단할 수 있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21시간의 전투에서 결과를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한국 군함이 어떻게 흐름을 뒤집기 시작했는지를 보게 된다. 공격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난 시점, 전장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다. 레이더 화면은 수십 개의 신호로 가득 찼고 무선 통신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좌현 30 방향 접근, 속도 증가 중, 식별 불가, 목표 다수. 이제 누구도 이 상황을 통제 중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 조용하지만 빠른 결정. 대한민국 해군 소속 함정. 그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 모든 목표를 완벽히 식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응은 지금 해야 한다. 이것은 위험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판단이기도 했다. 대응 방식의 차이. 다른 전력들이 확실한 위험만 대응하려 했다면 한국 군함은 달랐다.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작고 빠른 목표들. 그것들이 공격인지 아닌지 완벽히 구분하는 대신 위험 반경 안에 들어오는 순간 대응하는 방식. 이 결정 하나가 전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근접 방어 시스템 가동. 짧은 순간의 정적 후 함정의 방어 시스템이 움직인다. 회전하는 포신, 빠르게 계산되는 궤적, 자동으로 추적되는 목표.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 칩스. 짧고 강한 대응. 빠르게 접근하던 목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목표 제거 확인. 다음 목표 추적 중. 이것은 완벽한 방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와 흐름이었다. 경험에서 나온 판단. 이 선택은 단순한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다. 청해부대와 같은 실전 경험, 고속 소형 선박 대응,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짧은 시간 내 판단. 이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계속 밀려오던 공격.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속도가 느려진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적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작고 빠른 목표들이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다. 전장의 균형 변화. 처음에는 공격이 주도했다. 그 다음에는 방어가 버텼다. 그리고 지금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11시간의 전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시간은 이미 깊은 밤을 지나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격이 시작된 지 8시간,
9시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처음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던 위협은 이제 점점 간헐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공격의 약화, 접근 빈도 감소, 속도 느려짐 확인.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차단되는 공격, 접근조차 어려워진 상황. 적 역시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압도적인 흐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막히고 있다. 11시간째. 그리고 마침내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11시간째 되던 순간 레이더의 새로운 신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추가 접근 없음. 모든 구역 안정화 중. 그 짧은 한 문장은 11시간 동안 이어진 긴장의 끝을 의미했다. 전장이 남긴 것.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항로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협, 호르무즈 해협. 그 이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예상과 달랐던 결과, 모두가 예상했던 그림은 하나였다. 압도적인 전력이 상황을 통제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 해군은 끝까지 버텨냈지만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전투는 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목받은 존재,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름을 바꾼 전력, 대한민국 해군. 그들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빠른 판단, 명확한 기준, 그리고 주저없는 대응. 이 세 가지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 세계의 반응. 사건 이후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그들은 가능했는가?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이것은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었다. 현대 해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 남겨진 교훈. 이 11시간은 하나의 사실을 증명했다. 강함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판단, 경험에서 나온 대응, 그리고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전장의 결과를 바꾼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각국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술, 새로운 위협, 그리고 새로운 대응 방식.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전쟁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이 이후 군사 전략과 세계 해군 전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전환점으로 불리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11시간의 충돌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조용했던 바다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각국의 상황실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었다. 전 세계 해군과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다. 왜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는가? 특히 미국 해군과 같은 최강 전력이 완벽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충격이었다. 기존 전쟁 방식의 한계. 과거의 해전은 단순했다. 강한 화력, 빠른 타격, 명확한 적. 하지만 이번 전투는 달랐다. 작고 빠른 목표, 구분하기 어려운 위협,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격. 이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새로운 형태의 전투, 비대칭 해전, 비정규 전투. 기술보다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은 첨단 무기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해군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차이는 장비가 아니라 운용 방식이었다. 핵심은 판단 속도, 완벽한 식별을 기다리지 않는다. 위험 반경 기준으로 대응한다. 흐름을 먼저 끊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특정 경험에서 나왔다. 실전 경험의 가치. 청해부대. 이 부대는 오랫동안 해적 대응 작전을 수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익힌 것은 작은 목표 대응, 빠른 판단, 예측 불가능한 상황 처리. 이 경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세계 해군의 변화. 이 사건 이후 각국 해군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접 방어 시스템 강화, 드론 대응 체계 구축, AI 기반 식별 시스템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었다. 완벽한 판단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해졌다. 종훈점 터닝 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다. 현대 해전의 기준이 바뀐 순간, 이제는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 메시지.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으로 흐름을 바꾼 존재, 대한민국 해군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